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주말 새에 있었던 이슈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 저녁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금요일 날 방송에서요. 이 미중 무역 회담의 결과가 어떨지 주말 동안 지켜보면서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다라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말 동안 뭐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미중 무역의 분쟁이 잠시 일단락된 듯 싶습니다. 오늘 이에 관련된 증시 이야기들이 많이 외신 쪽에 나와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의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첫 스타트,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어떤 마스터가 신세계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의 챔피언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입니다. 뭐 요즘 장들이 뭐 녹록치는 않습니다. 뭐 움직임 속도도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흐름들도 큰 흐름들이 눈에 띄지 않는 상태에서 좀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조심해야 될 거, 뭘 조심해야 되고 또 뭘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월요일부터 체크 좀 하면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슈들과 중요한 이슈들 오늘 월요일장 쉽게 풀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함께 할 텐데요. 자, 현재 시각이 10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S&P 500 지수 먼저 볼게요. 자, 전일장까지 일단 떨어졌었던 지수에 대해서 현재 부근에선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좀 내려오면서 일단 음봉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728포인트 선으로 0.58%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일단 S&P 비교해서는 좀 탄력이 좋습니다. 6,925.75포인트로 0.7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는 최근에 달러 강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유로에 대해서는 하락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790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최저점은 1.17390달러까지 내려갔었던 오늘 장의 가격대입니다. 보합권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전일장 좀 소폭 올라왔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좀 빠지면서 0.42% 하락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86.3달러 선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에서 조금씩의 움직임입니다만 현재도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71.38달러 선으로 71달러 유지가 된 채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꾸준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장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위쪽의 꼬리가 상당히 달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는 94가 조금 못 미친 93.965선으로 0.42% 상승세까지 이어갔었고요. 현재는 93선 중후반대입니다. 93.665선으로 0.11%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현재 가격대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같은 자리 움직임이고, 그리고 유로 FX는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와 크루드오일도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달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상승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상승세가 여전히 지지가 탄탄하게 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다른 통화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각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연준이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인플레이션과 또 고용 지표가 연준을 만족스럽게 하지만 3%대로 기대되는 경제 성장률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잠시 후 S&P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상호 관세 부과를 중지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 무역 협상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 시장의 관심은 이제 연준의 의사록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이제 발언 소식입니다. 네, 대형 투자은행 가운데서는 최초로 미국 재정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미국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보도인데요. 예, 트럼프의 재정 부양책으로 불리는 이 정책과 또 이전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021년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이 8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미국의 재정 정책이 비정상적인 과정에 있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달러화가 역시 2분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미국 국채 금리 역시 같이 뛰는 가운데 이 증시는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난달 초 이후에 이 달러 지수가 3.9%까지 올랐는데요. 이 뉴욕 증시 자체가 연초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탄탄한 1분기 기업 실적이 분명히 현재 주가에 모두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달러의 상승세가 실적 증가 흐름을 해칠 변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달러화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올랐지만 이 증시가 강달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 고조는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달러의 가치가 이 모든 통화들에 대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은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돼서 이 달러는 지금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죠. 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역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올해 유가와 미국 금리 상승이라는 양대 악재에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이 아태 지역 올해 원유 수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 이제 이는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1억 배럴의 약 35%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태 지역 원유 생산량은 근데 전체의 10%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에서 거의 다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경우 중앙은행들은 예상보다 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연준이 아무래도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역시 3%를 상회했다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역시나 이제 막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적자를 충당하는 데 자본 유입에 의존해온 나라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그 전망에 따르면 원유가 아시아의 주요 위험 요소라면서 이는 다른 신흥국 지역과 매우 뚜렷한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이슈 외신 쪽에서의 뉴스 방금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강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94선 가까이까지 갔죠. 93.965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 속에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에 지난주였나요? 손재 마스터님이 달러에 대한 부분은 94달러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늘장 일봉상으로는 좀 거의 근접해 있었던 상황인데 자 94달러까지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네. 더 봅니다. 더 보신다고요? 뭐 이렇습니다. 네네네. 저번에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저번 주 내에서 봐야 될 그림이라서 차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뭐 추세 상단부가 거기가 이제 94달러가 있는 모습이라서 이제 이 추세선까지 친다고 우리가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었고요. 우선 애초에 목표는 92.30대까지 우리가 추세 매수를 열고 그다음에 그 위부터 분할로 한두 번 치면서 제가 전략을 바꾼 게 추가적으로 얘네들 장기적으로 99달러 열린다고 확정을 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 이 구간에서의 눌림들 우선은 92지수가 92달러가 지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99달러까지 그냥 99지수로 하죠. 99지수까지 갈 거라고 가정을 롱포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92지수까지 끌고 오는 거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추세 저항들이 있고 이제 혼조세를 뛸 만한 구간들이죠. 이제 중간에 눌리면 또 93지수에서는 끌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위에서 전 고가들이 놓여 있는 구간들이 94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바로 돌파를 볼 거냐 우리가 눌림을 기다릴 거냐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와 골드는 눌림 매수를 공략을 할 수는 있으나 추세가 얘네들이 매수기 때문에 걔네들은 계속 추세가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눌림을 봐야 될 구간이라 좀 힘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선을 터치하는 게 얘네들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가서 약간 넘어서 얘네들은 올라가 있죠. 물론 오차는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확할 수 없으나 저번 주에 저희가 그려놓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추세선 라인들을 공략을 들어가는 거다. 대신 이제 얘네들은 이러겠죠. 아마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구간들 추세선을 한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 92.10대 지지력부터 얘네들을 지켜주는 눌림 정도로만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아래 구간도 추세선이 빠지지 않으면 얘네들은 큰 눌림 없이 지속적으로 달러 매수가 강해질 수 있다는 조건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볼 때는 이제 신고가를 넘어설 때는 이제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고가에서는 계속적으로 꼬리가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다른 유로 달러나 골드를 손대시려면 신저가에서의 눌림 매수 전략들만 통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전반적으로 뭐 중간에 눌림 구간이 있을 건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매매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그래서 92달러에서 92달러를 지켜주고 지속적으로 길게는 99까지 열린다면 얘네들은 눌린 구간이 그렇게 짧을 수가 있습니다. 길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서워서 얘네들을 뒤집으면 유로 달러나 골드 같은 그림들이 있죠. 다른 애들이 무서워서 매도를 못 쫓아가겠다. 유로 달러나 골드를. 그러면 저가에서만 반등을 노려야 될 거며 그다음에 추세가 지속될 때는 미장에서의 뭐 한 5일 거래, 일주일 5일 거래면 한 하루 이틀 제외하고는 다 미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혼조세 양세 뛴다 그래서 거기서 반등을 무조건 노려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뭐 설명드릴 때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보합을 띄었다 그래서 지지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변공 노려야지.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번 주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반등을 노려서 빼먹고 보합 뛰면 그 다음에 미장에서는 누를 수 있다는 가정을 둬야지.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있을 가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얘네들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이 유로 달러나 다 월물이 있다 그러지만 얘는 통화상 자체는 월물이 없습니다. FX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달러 강세,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매수 롱포를 오버해서 계속 보겠죠. 왜? 월물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통화상들이 유로 달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통화상들 월물 없는 걸로 계속 롱포로 끌고 가면 얘네들이 눌림이 별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골드 같은 경우는 지수도 세고 달러도 세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이라서 유로 달러보다 훨씬 더 반등이 적은 거고요. 그나마 지금 혼조세라서 유로 달러가 약간씩 반등해 주는데 추세가 더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눌림들이 왔을 때 병곡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병곡을 노리실 거면 신고가 저가에서만 배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92.30을 지켜주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길게 봤을 땐 99라인까지도 보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눌림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눌림 매수 전략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달러 인덱스 초반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이따 설명드리는데 그 말 나온 김에 특봉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림들 우선 뭐 이런 거죠. 여튼 추세가 있을 때는 단기적인 그 의미 있을 만한 저항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걔네들은 추가적인 눌림을 보는 것보다는 우선 지지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뭐 멈춰 있으면 우선은 의미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런 구간들 뭐 얘기가 눌림이 없이 추세가 나려면 단기적인 가로저항점들을 깼을 때 걔네들을 꿰차지 않고 유지를 하는지를 보시고요. 네. 저항들이 있으면 무조건 좀 조심하시는 구간으로 설정하셔서 보는 게 좋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종목별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중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시선은 이제 FOMC 의사록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 안에 이벤트에 초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4선을 돌파하기에 임박한 상황인데 자, 끝없는 유로의 하락 속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7월물입니다. 이란 제재와 중동 불안 그리고 수요 증가 등의 강세 지속하고 있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의 상승세로 광부합권 71.53달러 선으로 71달러 초반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6월물이고요.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와 강세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도 1290달러 이탈된 이후에 쉽사리 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128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문희신 장관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1,500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좀 연기한다. 그리고 나프타에 대한 부분도 내년 협상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증시에 대해서도 훈풍을 다시 한번 좀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어오셨고 박나경 캐스터도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불안불안한 가격대 속에서 지금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재료들도 좀 반반인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지금 관망 들어오셨는데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일봉상의 기준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은 2666지수 안착을 한 상태에서 추세 상단부, 한마디로 채널 가능성이 있는 추세 상단부에서 잠깐 멈춰서 혼조세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분봉 볼게요.
네. 뭐 이제 뭐 관망 들었으니까 관망할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우선은 이 그 2732지수, 일지수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이 지수에서 마지막 이 고가를 찍은 다음에 다시금 테스트하다가 실패해서 얘네들이 급락이 한번 왔었죠. 그러면 이 지수는 굉장히 변곡에 대한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다시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었죠. 오늘 갭으로 상승해서 얘네들 추세 상단부를 돌파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된 거죠. 아시아 시장, 호주 네. 시장에서.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걸 시도하다가 넘어가지 못해서 밀렸어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 다시 꼬리를 달고 다시 안착을 해서 끼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만 보자면 우선은 저가를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와서 얘네들 매수를 지지하겠다는 의미처럼 보이죠. 자, 그렇다면 매수의 관점이 있다고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매수해서 얘네들 넘어갈 수 있느냐. 이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혼조세를 그냥 보는 게 합리적이다. 얘들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매수해도 별로 소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매수의 지지가 됐기 때문에 매수 배팅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 지켜준 것 때문에 매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본인이 볼 때 고가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아까 그 분봉상에서 30분 분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채널 안에서 혼조세 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매수의 조건인데 매수를 못 봐. 왜? 무서우니까. 그럼 왜 무섭냐? 자, 우선은 이 구간들의 추세 상단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매수를 넘어가는 걸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걔 고가를 찍고 밀렸어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의 오전장은 미장에서의 저녁장입니다. 그렇죠? 일요일날 저녁에 얘네들이 와서 배팅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호주장에. 자, 그거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하지만 얘네들을 시도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럼 얘를 지키고 싸워. 얘가 무너지면 얘네들은 매도 관점들이 열리겠죠. 아무래도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얘를 지키고 다시 고가를 테스트하려면 걔는 미장에서 넘어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미장에서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얘네들이 이걸 지키고 싸워요. 그 다음에 고점 저점 제외하고 혼조세 양세 들고 있습니다. 아직 관망을 하는 게 낫죠. 굳이 여기 혼조세에서 우리가 잡고 매수네 매도네 싸울 필요는 없다. 굳이. 그렇다면 휩소를 주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2725지수가 깨지 않으면 얘네들은 매수를 인정하고 싸운다. 단, 얘 매수를 했을 때 2730지수를 넘어갈 거냐 오늘. 그게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얘네들은 부합 관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얘네들 매수를 잡든 매도를 잡든 다들 포지션 약수이청으로 마감을 하고 그냥 관망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이 확신이 들어서 얘네들 무너질 때 손절을 잡을 수 있다면 홀딩하되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약수익에 관망을 하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왔고 그 관점도 변화 없습니다. 굳이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 막혀 있고 오늘 이미 테스트했고 걔네들은 미장에서 다시금 돌파할 생각이 없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매수 고가를 다시 테스트 못할 거다. 그럼 지금 계속 유럽장에 갇혀있는 아이들 갇혀서 위아래 두세 번 흔들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추세를 잘 못 내겠다면 보합권에서의 안 움직여도 먹을 게 별로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굳이 좁은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하면 추세를 더 보고 속더라도 걔네들 싸우는 게 편할지인데 굳이 여기 수렴 구간에서 내가 이걸 돌파하라고 배팅할 이유가 있냐. 그런 관점에서 보합 관점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봉상으로의 갭 상승과 현재 부분의 가격대 그리고 이전의 가격대와 현재 가격대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함께 했는데요. 2725선을 지지 시에는 계속적으로 매수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2730포인트를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혼조세 또는 현재 부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이 이제 약간의 협상에 주말 동안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무역 분쟁이 다소 이제 긴장이 완화되면서 중지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주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증시에서도요. 미국 재무장관인 스티븐 무니슨
문우슨이죠.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중지되었고 또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보류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증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레리 커들로우도 이렇게 말했죠. 미국과 중국은 향후의 잠재적인 무역 불균형을 위해서 향후 협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은요,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긴장 상태 때문에 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한 바 있었죠. 사실 이제 양쪽 국가는요, 연간 3,75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이 대중 무역 적자를 상당폭 줄이고 또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수출 확대 품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농산물을 비롯해서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제품들이 좀 명시가 됐었죠. 그리고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러한 발표는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디테일한 것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결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양국 간에 여전히 큰 갭이 남아있고 회담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이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하지만 이 고무적인 회담의 첫 출발을 한 셈이다라고 고무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면요. 이 미중 오늘 이번에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중지, 이 인덱스한 기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뿐만 아니라 이 CNBC도 같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 관세와 GT 같은 이 핵심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제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 핵심 현안을 미뤄두면서 일단은 좀 생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민의들에 주력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한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좀 서둘러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팽팽하게 진행되던 미중 무역 전쟁이 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은 갈등을 살짝 일단락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중국을 압박을 해왔는데요, 미국이 그동안에. 하지만 서둘러서 이렇게 마무리한 것은 무역 문제라는 단일 시한을 놓고 중국과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이런 것에 좀 부담이 아무래도 좀 클 것이다.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북한의 외무성 제1 외무성 전문가가 이제 북미 회담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발언에 불쾌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압력이 컸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무래도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미국이 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역할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또 진단이고요. 또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모양새가 향후 글로벌 무역과 또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트레이더들과 전문가들은 이 향후 결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트위터 역시 많은 중국 관련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데요. 협상 타결까지 북중 국경에 대해서 통제를 강력하게 유지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놨고요. 또 최근 북중 국경에 그 훨씬 많은 구멍이 생기고 또 많은 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면서 이 북한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것은 오로지 협정에 서명한 이후 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도 역시나 북한의 또 태도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보겠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잠시나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증시가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단기간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의 상승에 대해서 왼쪽에서의 의견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S&P 500을 받으려는데 S&P 500을 일봉상으로는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된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까지는 아닙니다만 현재 부근 S&P 비교에서는 조금의 탄력을 더욱더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925.50포인트로 0.7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나스닥에도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는 만큼 마선님께 나스닥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S&P 비교해서는 조금의 탄력이 더 있고요.
현재 가격대도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나스닥도 뭐 같은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큰 30분봉 이상을 보시면 그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스닥이 고가를 한 번 더 친 상태에서 움직임들이고요. 우선은 S&P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 얘네들 똑같은 저항을 보고 있고요. 우선 윗구간 고가에 대한 기준보다는 아랫구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이 정도 그림이 왔을 때 얘가 고가를 높이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가정을 두고 이런 그림을 봤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오늘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겠죠. 얘를 돌파할 의지가 있는 거는 어차피 미장이다. 이제 그 미장들 시작되니까 걔네들이 얘를 테스트하고 넘어갔을 때 얘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은 어차피 미국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S&P처럼 이 구간들이 넘어가야지 얘네들 테스트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배팅하라면 사실은 하지 않죠. 굳이 이걸 그냥 꼬리 달린 구간을 미장에서 테스트한다 해서 테스트하다가 휩쏘면 굉장히 된통 당하니까 저라면 얘네들이 우선 추세가 무너지면 하고 아니면 신고가를 굉장히 크게 올렸을 때 특히 우리가 월요일날 오전장에 6시, 7시에 일어나서 주로 보는 이유는 보통 이런 거거든요. 추세로 갭으로 떨어질 때 걔네들 되돌림 보고 되돌림 지지력에서는 그냥 구경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구간들 저항점들 여러분이 딱 봐도 강하죠. 우선 몇입니까? 이 구간들이 얼추 봐도 6,930 지수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튕겼던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위에 넘어갔는데 얘가 막히면서 훅 무너졌었고 또 지지력에서 버티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못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강한 자리들은 미장에서 돌파하지 않는다면 얘네들 돌파를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오늘 또 그 자리 막히고 급락을 한번 줬었잖아요. 급락 준 다음에 S&P처럼 얘네들이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네? 이렇게 인정하고 싸우는 거지.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냥 보합 관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나지는 않은 애들 고가에서 제가 여기서 요구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6,930 지수에서 매수 쫓아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6,900 9지수나 8지수 근처에서 매도 쫓아가지 마라. 차라리 할 거면 이 안에 부합권 매매하다가 손절을 짧게 잡고 끝내라. 저라면 이런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하고요. 제가 볼 때는 넘어가는 거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한테 배팅하라 해도 얘네들 매수 간다 해서 저는 쫓아가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얘네들 넘어가면 걔네들 되돌림 볼 거고요. 제가 개인 매매를 건드리면 그 다음에 얘네들 빠진 다음에 매도 추세를 한번 보겠죠. 차라리 추세가 깨진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고점 부근에서 되돌림이나 보는 정도 그 정도 매매를 저는 한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봉상에서도 나스닥도 얘네들 우리가 굉장히 중간에서 얘네들 눌림에서 매도를 쳐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고가 친 다음에 7214지수부터는 매도를 전 저가 전까지 보고 여기서 혼조세 뛰다가 추가적으로 매도가 일어나는지 보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서 눌림을 많이 봤는데도 걔네들 하루 이틀 올라간 애들을 버틴 게 다 얘네들 선보고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좀 더 위에 올라가서 매도가 세지 않구나. 그래서 매도를 포기하는 거지 얘네들 넘어가지 않은 애들은 매수를 인정하고 싸울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더 혼조세 뛰면 떴지 여기서의 큰 흐름들 보는 거 우선 큰 흐름이 보여야지 익절을 잡고 큰 배팅을 들어가는데 혼조세 뛰는 애들 기대 지수가 기대 수익이 낮은 구간에서 그 안을 장대 별로 안 움직이는데 굳이 이거네 저거네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들 또 기준 똑같겠죠. 6,880 지수들 그다음에 6,980 3지수 정도의 돌파가 있어야지 추가적인 거고 오늘 단기 그림으로 보더라도 얘네들 오늘 짧은 그림을 보더라도 분봉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약간 넘어가고 있네요. 네. 딱 6,930 지수를 안착한 애들과 그 다음에 6,908 지수를 깨는 애들 확인을 하고가 들어간다.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얘네들 이렇게 배팅되면 그래 내가 속은 셈 치고 얘네들 지지력에서 배팅을 쫓아가 볼 수 있겠죠. 단 손절 라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얘를 뚫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6,930 지수 아래다 놓고 배팅이 들어가서 6,940 지수, 42지수를 넘어가는지 걔네들 보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겁쟁이라서 안 한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위아래 선으로 함께 좀 분석을 도와드렸고, 지금 나스닥이 개장과 함께 조금 더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현재 6,94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S&P 500 비롯해서 나스닥 지수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2분 지나가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셨듯이 지수 개장과 함께 일단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지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지금 S&P 500은 이전의 탄력성을 조금 더 얻어가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 2,732.7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7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S&P 500 비교해서는 탄력성이 더 강한데요. 1% 넘는 상승세로 6,94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1.1798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1.17 후반대 라인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290달러 이탈된 이후에 후반대 움직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이 1,288.6달러 선으로 0.2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초반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높아졌죠. 71.6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34%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초반에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다가 지금은 빠지는 가격대고요. 조금씩 더 빠지면서 93.600 라인인 0.03%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중지 이런 소식에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장에서도 상승 출발했고요. 지수 선물 쪽에서도 상승세가 좀 탄력을 받아가면서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개장 이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박명쾌에서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지금 방금 S&P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개장 소식인데요. 네, 개장 소식 역시나 다우 지수가 250포인트 상승했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제목 보시다시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중의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분위기 속에서 이 중지라는 발언 때문에 이 지수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역시나 주말 동안에 마음 졸였던 투자자들이 월요일에 많은 안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불확실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미국이 유럽 EU에 대해서 이 철강과 또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아무래도 예상이 되면서 어떻게 또 조치가 바뀔거나 또 변동이 있을 것인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우신 장관이요, CNBC에 출연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진보적인 이제 그동안의 상황이었다라고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해 나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많은 양의 추가 농산물을 이제 미국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이는 이제 미국의 농부들에게 아주 수년 동안의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수 역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단기간에 이어가지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진단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이제 이야기도 좀 끝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왑텍이라는 이제 운송 회사죠. 그 기차 엔진을 만드는 운송 회사와의 또 비즈니스의 그적인 이야기들로 또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GE의 그 지수가 2.3% 상승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인수를 했는데 지금 200억 달러의 이제 왑텍을 인수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지수가 2.3%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 합병에 대한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현재 부근의 뉴욕 증시 외신 쪽의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개장까지 만나봤고요. 빠르게 두 번째 이슈 유료 FX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FX는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렸을 때 막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으셨고 저와 박나경 캐스터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길게는 99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유로 FX에 대해서는 좀 당연하게 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추측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 업을 들으셨어요. 네, 네. 어떤 전략이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유로 FX에 네. 대해서 추가적으로. 네,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먼저 보시죠. 네. 어차피 달러 인덱스 지금 오전 중에 지금 93.73자리들 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눌림 매수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눌림 매수 구간 93.50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추세 지지력들을 이 자리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매수로 1.17930까지를 목표를 보고, 그 다음에 윗자리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보진 않는다. 대신 얘네들이 1.17930을 넘어갔기 때문에 추세 상단부까지 추가적으로 열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얘네들은 반등한 애들 좀 더 열고 매도로 돌리겠다는 이야기고요. 달러 인덱스처럼 달러 인덱스 93.50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얘네들은 매수로 돌릴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 좀 더 열어놓고 채널 하단부에서 돌리자는 이야기고요. 한마디로. 네. 그림들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왜 달러 인덱스가 얘네들을 92지수 중반을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한번 올려놓은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채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5일부터 그랬었죠. 그러면 벌써 10일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우선 인정하고 하단부 근처에서 노린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사인을 이렇게 드렸죠. 얘네들은 오늘 매수 반등의 가능성을 본다. 그 자리가 1.17930이었죠. 그래서 아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는 잡지 않는다. 대신 매수를 올려놓고 나중에 눌림을 보거나 아니면 얘네들은 다시 눌렸을 때 1.1770 아래서 다시 재매수 들어간다 이랬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들은 딱 이 그림이었고요. 아래 구간에서 배팅 들어가서 930까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윗자리 지수가 열리는 거는 가능성이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갈 애들 아니다. 대신 얘네들이 넘어갔을 때는 지지력들 보고 매도로 돌려면 좀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매수를 좀 더 열어놓고 놔뒀다 본다. 충분히 얘네들은 그렇다면 1.200대 우리가 걔네들 목표를 여기서 아래 구간에서 반등 볼 때 1.200대를 봤었죠. 그 다음에 오늘 애들이 얘네들 추세를 지키느냐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직 얘네들은 1.18160 근처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 그렇다면 빠른 매도는 이 자리일 거고 늦은 매도는 다시금 1.1800대 이상에서 다시 누르는 매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자리도 1.1800대 부분부터 노려야 되고 1.200대 얘네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으로 추세 저항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얘네들 단기적으로 보면 얘네들 전 저가를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매도를 치면 1.17900을 깨고 내려가요. 깨고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수를 받던 자리를 깨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깨는 걸 볼 필요가 없죠. 올라온 놈들이 기다렸다 치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깬 다음에 맞고 다시 치든지. 그래서 우선은 매수 쪽으로 좀 더 열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충분히 올라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막힌 애들이 빠진 이후에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우선 매수 관점 좀 더 열고 기다리시라. 한마디로 기다리는 관망. 좀 더 반등했을 때 매도로 누른다. 어차피 여기서 쫓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리딩 드렸다시피 여기까지 매수 목표 보고 그 다음에 눌림 없으면 재매수는 오늘 안 들어간답니다. 그럼 이 위에는 관망이기 때문에 매수로 열어두고 배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얘를 깨고 내려갔을 때 마중 나서 때리고 그 다음에 분할을 대기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아래 구간들 좀 더 여유 있게 내려왔을 때 어차피 얘네들은 잡으면 또 롬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력에서 네. 달러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 롬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중간한 자리 잡지 말고 이 구간들 지지력까지 기다렸다 잡자. 반등은 좀 더 기다리라.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달러에 대한 분석부터 좀 해주시면서 유로를 풀어주시는데 앞서서 달러 인덱스 설명을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눌림시 매수를 보자라고 달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금씩 밀렸었는데요. 93.500 이때 매수적인 관점을 보시는 만큼 유로에 대해서 조금의 단기적인 상승을 전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일단 1.18160달러 부근까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가격대에서 다시 좀 밀렸을 때 그때 매수적인 접근이지 추가적으로 이 올라가는 가격대에서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렇다면 1.18160달러에서는 매도적인 관점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대까지 저희가 유로FX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외신 쪽에서는 유로FX 지금 다운의 의견이시죠? 네. 네, 지금 달러가 뭐 멈출 줄 모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던 소식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중단됐다라는 이제 한숨 돌렸다라는 소식으로 역시나 또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채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또 엔과 같은 상대적인 안전 자산에 대한 인기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국채 시장은 오늘 더 행복할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상대적인 안전 자산의 이제 골드처럼 약간은 좀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달러 엔들이 이미 그 106에서 한 109 레벨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큰 저항 없이 달러는 113엔까지 아무래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 도쿄의 한 스트래티스가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7년 내 최고치인 그 3.128% 정도로 상회를 한다면 달러는 111엔 정도로 더 상승을 하고 또 달러는 112엔 레벨로 접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고 있고요. 이 달러 인덱스는요, 그동안에 5개월 동안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유로는 그 반대로 5개월간의 이 최저치로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부분에서는요, 이 감세를 비롯해서 복지 비용을 늘리겠다라는 이 포퓰리즘 연정 정부가 아무래도 좀 EU와 지금 많은 것들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하락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 라고 또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 파운드 역시 살짝 오르는 바 싶더니 다시 또 최저치까지 도달했다는 12월 1일 최저치까지 갔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미중 무역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일에 나오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가 어떨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타이트한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 진단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워치의 보도까지 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켓워치를 보면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가 좀 많이 나온 리포트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이 미중 분쟁 중지는 아무래도 달러 상승에 큰 요인이 된 셈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무역 분쟁이 사실 그 1순위였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한숨 돌려진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직 하지만 달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이 주요 재정 및 통화 정책 부분이 이탈리아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사실 주목을 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로존의 핵심은요,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이탈리아 포퓰리즘 변수에도 개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이 유로존의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이 24일에 그 회의에 의제를 또 조율하고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개혁안을 일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이 포퓰리즘 연정은 EU의 재정 규정을 느슨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반-EU, 반-유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에 아무래도 참 상당한 대립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유럽 상황과 또 유로존의 유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유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려 또 달러와 그리고 엔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달러 상승에 대한 부분의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유로 통화에 대해서는 상승 재료는 현재 부분에서는 정말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외신 쪽에서는 유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좀 강조하고 있는 외신 쪽의 뉴스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상세한 전략과 설명을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들 주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더욱더 정확한 가격대와 현재의 포지션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